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6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전날 마감된 60세 이상 어르신의 백신 접종 예약률이 80.6%를 달성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녀 백신 접종 지침도 변경됩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전반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흘 연속 600명대 신규 확진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12주 동안 거의 비슷한 패턴이죠. 검사 건수가 좀 줄은 주초 또는 5월 중에는 두 날의 휴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시 가라앉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검사 건수,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요. 오늘 혹시라도 나들이 가지 않고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내일도 거의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 코로나19가 변이에 대해서 주 변이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방접종이 진행되면서 확산이 되는, 즉 우리가 이것을 점점 방역을 풀어주는 기대감과 또 백신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한쪽에서는 점점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한쪽에서는 집단 발병이 발생하는 이런 양쪽의 얼굴을 보여주는 현상이 아마도 백신 접종이 25%가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일단 확산세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부가 2학기 전면 등교에 앞서서 이번 달부터 등교 수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직 완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기준이 완화되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저는 일괄적으로 학교 등교는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었고요.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현실을 보면은 학생들이 학원이나 또 제2 보습 기관 등에서 이미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사회 같은 경우는 무슨 쇼핑센터나 이런 곳에서 방역만 지키면. 네, 교수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된 것 같은데 먼저 브리핑을 듣고 전문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예약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 0시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마감한 결과 치명률이 높으신 60세에서 74세 어르신들 947만 명 중에 약 733만 명이 예약을 완료하여 전체 예약률은 80.6%입니다. 연령별로는 70세에서 74세 어르신이 82.7%, 65세에서 69세 어르신이 81.6%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예약률은 모두 80%가 넘었으며 60세에서 64세 어르신은 78.8%로 80%에 거의 육박한 상황입니다. 사전 예약은 지난 5월 26일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자녀 백신에 대한 신속 예약 서비스 개통 및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일제히 개시되면서 이들 사전 예약자가 지속적으로 급증하였습니다. 6월 4일 0시를 기준으로 전 국민 대비 13.8%에 해당하는 709만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전 예약자, 그리고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 등을 감안하면 상반기에 1,300만 명 이상의 접종과 전 국민 25% 이상의 접종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60세 이상 어르신과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우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과 중증화 위험도도 낮추고 사회 필수 기능 유지에 주력하려는 목표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접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단은 유치원, 교직원, 그리고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및 돌봄 인력의 접종 계획을 일부 조정하여 다른 초, 중, 고교 교직원 접종과 함께 여름방학 중에 접종을 실시할 계획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계획 조정은 지난 6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발표한 2학기 전면 등교 계획에 따라 접종 간격이 비교적 짧은 mRNA 백신 접종을 통해 8월 말 학교 개학에 차질이 없도록 여름방학 중에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복지부, 교육부 등과 함께 변경된 접종 일정에 대해 문자 등을 통해
예약하신 개인 대상자들별로 안내를 하고 관계기관을 통해서도 공지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단은 500만 건 이상 예약이 집중된 6월 둘째 주, 셋째 주 접종을 최대한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백신의 배송, 접종 지침 등 제반 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 명단과 잔여 백신 예약 서비스 등 예약 이외의 접종도 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폐기를 최소화하고 희망하는 분들이 접종하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고령층 어르신 등의 사전 예약이 종료됨에 따라 예약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접종 시기별 사정과 의료기관별 접종 상황에 따라 예약자 중 일부의 접종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도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신 도입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4일 개별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상반기 마지막 물량인 87.7만 회분이 예정대로 공급되었습니다. 이로써 상반기 코로나19 백신 1,940만 회분 중 1,495만 회분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6월 5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미국 정부가 공여한 얀센 백신 101만 회분이 우리나라 군 수송기를 통해 국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백신 교차 접종 연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단은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후에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으로 구성된 교차 접종 연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한 의료인 100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가와 이상 반응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이자 백신 교차 접종 2주 경과한 검체를 대상으로 중화항체가를 분석할 예정이며 항체 지속능 조사를 위해서 장기 추구 조사를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제 마감된 어르신 사전 예약률이 최종 80%를 초과하였습니다. 정부와 의료계를 믿고 사전 예약과 접종에 참여해 주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에 감염되면 치명률이 5%대이므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방접종은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예방접종이 진행되도록 의료계와 협력하여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3일 상반기 접종 목표를 당초 1,200만 명에서 적극적으로 높여 1,300만 명으로 상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종자 현황과 사전 예약을 감안하면 상반기 1,300만 명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공여한 얀센 백신 100만 명 접종까지 더해지면 상반기에 우리 국민 25%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어 일상 회복 시간을 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첫 접종이 시작된 이후 내일이면 100일을 맞이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국민들의 연대와 협력이 다시 빛을 발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거리두기로 보여주신 방역 성과가 올해는 예방접종으로 다시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예방접종에 여념 없는 위탁의료기관 의료진과 백신 수송요원, 자원봉사, 그리고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예방접종 인력에게 안전하게 지켜줘서 고맙다라는 따뜻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출입기자단으로서 받은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백신 접종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브리핑 연결로 중간에 잠깐 말씀이 끊겼는데 이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등교 수업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셨어요. 말씀해 주시죠. 네, 학교는 지속적으로 교육이 진행돼야 되는데요.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모를 때는, 우리가 즉 코로나19를 무조건 두려워하고 방역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무조건 등교를 안 하는 것이 방법이었다고 하면, 현재는 우리가 방역의 기조에 있어서 확산을 어느 정도로 막으면서 일상생활로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5월, 6월 지금 현재 학교 외에서 많은 학생들이 서로 모이고, 우리가 쇼핑센터나 이런 곳에서 방역을 지키면서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학교 방역은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뿐만 아니라 지침을 잘 지킨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그래서 공부하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예방접종이 착착 진행된다고 하면 지금처럼 그 실제로 등교에서 수업하는 인원을 천천히 늘리면서 그리고 방역을 지킨다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앞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백신 접종도 순조롭게 진행돼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나온 얘기 중에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mRNA 백신 접종을 통해서 개학을 차질 없도록 하겠다. 이건 아무래도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그런 접종 간격의 차이를 고려한 조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개발될 당시는 4주 간격이었으나 면역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8에서 12주.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계약 시점을 맞추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메신저 RNA 방식의 모더나 화이자 같은 경우는 3주 또는 4주 간격이고, 현재 그 청소년에서의 그런 허가 사항을 보면 12세, 15세의 허가를 받은 메신저 RNA 방식은 화이자사에서 나온 거 현재 하나 있거든요.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으로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접종한 데는 어느 정도 이런 허가 사항에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 도입이 원활해지는 시점에서부터는 학생들에선 메신저 RNA 방식을 진행하는 게 옳을 거로 생각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앞서 저희 취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오늘부터 서울 시내 일부 기숙학교에 자가검사 키트가 일부 도입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실효성이 좀 있겠습니까? 우선 심리적인 방역적 측면이 있겠죠. 내가 이거를 검사를 규칙적으로 해야 되니 좀 더 사람을 만나는 걸 자제하고 마스크를 쓰거나 해야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네. 충분히 교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있고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스크를 벗어서 이 코에 그 면봉 같은 걸 집어넣잖아요. 채취봉을 넣고 이 상태에서 비말이 만약에 확산되고 이 중에 만약에 확진자가 있다고 하면 또 다른 확진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이는 장면은 아마도 이런 걸 합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텐데, 네. 실질적으로 진행될 때는 환기가 되는 곳, 그리고 방역 수칙을 지킬 것, 방역 관리자가 감시 감독하에 진행할 것,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학생들이 또는 검사자들이 각각 독립된 공간에서 안전한 곳에 있다가 음성이 나온 후에 이동해서 학생들이 모인 곳에 갈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수칙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하고 안내하는 비디오 등을 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 화면을 다시 한번 좀 크게 띄워주시겠습니까? 교수님께서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이게 좀 우려스럽다라고 지적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교육당국이나 학교에서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한 자리에 한 테이블에 쭉 서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각각 개별된 독립된 공간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그 결과를 나중에 취합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별 진료소에서는 세 가지 방식, 코 비말 검사하는 방식 하나는 PCR이고, 그리고 이 자가 진단, 그다음 침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침으로는 하고 있지 않죠. 그럼 우리가 선별 진료소를 생각을 해보면 선별 진료소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검사를 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모두 다 독립된 공간에서 합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한 공간에 서 있고 장갑을 착용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봉 같은 채취봉을 코에 넣을 때 여러 사람들이 한 공간에, 그리고 밀폐되어 있잖아요. 이 코 안에 또는 목에서 이런 채취봉으로 해서 비말을 채취할 때 만약에 저곳에 확진자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런 걸 진행합니다라는 교육적인 그런 걸 텐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장갑 착용, 그다음에 환기가 되는 곳, 검사 이후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독립된 공간에서 기다릴 것, 그리고 감독 감시자가 있을 것이라는 매뉴얼 등을 확인하고 진행을 한다면 심리적 방역적 측면을 통해서도 안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진단의 그런 골드 스탠다드 표준은 이 PCR 검사법이니까요. 이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에서만 보조 사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께서 조금 전 말씀하신 내용은 교육당국 그리고 방역당국에서 참고를 해서 이런 검사를 하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PCR 검사에 비해서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좀 고려됐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자가 검사 키트의 활용 방안은 심리적 방역. 내가 검사를 주기적으로 자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고위험 군을 모이기 때문에 더 이런 방역을 잘 지켜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단체로 모여 있는 경우에 무증상 확진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찾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민감도라고 하죠. 질병이 있는 사람을 질병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많이 기술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검체 채취 방법이나 검사 방법 그거의 보존체의 방법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신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60에서 74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 최종 예약률 80%를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10명 중에 8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의 신념이나 건강 상태 또는 예약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못하는 분들이 10% 미만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60에서 64세의 젊은 분들, 즉 독감, 계절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군에서도 최근에 예약률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거의 80%에 이뤘다는 건데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60세 이상인 분들의 자녀 예방 접종에 대한 우선 접종 예약을 진행한다고 하면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예방 접종 예약률과 이행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접종률이 80%를 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이제 결국 앞으로 또 중요한 거는 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 그걸 잘 관찰을 하고 그런 반응이 나타났을 때 또 어떻게 대응할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방 접종을 받아서 발생할 수 있는 정말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불행한 사건이 번개에 맞아서 돌아가시는 정도 100만 분의 한 건 내외다 하지만 본인에게 발생하면 그게 100%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최근에는 우리가 이런 증상이 보일 때 빠르게 접종기간에 얘기하거나 또는 5일에서 30일에 발생할 수 있는 희귀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증에 대한 증상들 교육 및 그것을 신고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최근에는 보상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되기 때문에 증상을 보인다고 하면 접종하셨던 기관이나 다른 의료기관에 빨리 말씀을 하시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치료를 받으신다고 하면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이런 가운데 자녀 백신과 관련한 지침도 좀 변경된 게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은 이 자녀 예방 접종은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그리고 최근에 그 얀센사에서 나온 예방 접종이 있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일단은 30세에서 59세보다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층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배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예약이 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6월 9일까지 예비 명단에 대해서 유효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30세에서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네이버나 카카오톡 앱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예약이 원칙적으로 진행되고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셔서 대기했다고 예방접종이 가능하게끔 즉 60세 이상에서 요번에 나도 예약을 할 걸 다른 친구들도 맞고 괜찮았다고 하는데 후회된다 하신다는 그분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최대한 접종할 수 있도록 한 배려한 그런 변경 지침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좀 정리를 하면 자녀 백신이 생겼을 경우에 각 병원에 자녀 백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자녀 백신에 대한 우선권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상대로 우선 접종을 하고 그래도 남는 백신에 대해서 네이버나 카카오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서버에다가 올리면 그거는 30세에서 64세 미만 젊은 층까지 포함해서 예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 60세 기준으로 해서 30에서 만 59세까지는 앞으로 지금 시스템이 기존의 전화액이나 명단했었던 거랑 실제로 이제 6월 9일 이후로 카카오 네이버를 통해서 대하는 그 중간에 약간의 혼선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그 이유가 되게 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가 있어서 방문 또는 전화, 또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앱 등으로 등록이 되면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자녀 백신에 대해서는 만 30세 이상에서 만 60세 미만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착순으로 또 선택에 따라서 접종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지금 수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60세를 기준으로 놓고 30에서 59세는 네이버나 카카오 앱을 통해서 하고 60세 이상, 그러니까 60세를 포함해서 60세 이상은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포함해서 전화나 의료기관을 통해서 전화나 뭐 방문 예약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백신을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9건 이제 확인이 됐는데 모두 화이자 백신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 돌파 감염이라는 단어가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고 두려울 수도 있는데요. 예. 사실 실제로 인플루엔자 등을 많이 현장에서 경험한 의료진들 입장에서는 크게 새로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을 매년 맞아서 건강을 지킬 수 있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독감 증상을 보여서 확진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즉 예방접종은 100%가 아니나 다만 이 예방접종을 받아서 중증률을 낮추고 입원율을 낮추고 치명률, 사망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지속해야 되겠죠. 즉 이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꼭 특정 회사뿐만 아니라 예방접종 후에 돌파 감염, 즉 접종을 2회 완료했는데도 확진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미국에서도 발표가 났고 영국에서 발표가 났지만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 등으로 발견하는 일은 한 해도 없었으니 돌파 감염이라는 게 그렇게 새로운 것이거나 아니면 무서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백신 관련해서 또 이야기거리가 좀 있는데 대구시에서 화이자 백신을 도입을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좀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어떻게 된 이야기인가요? 처음에 저는 뉴스를 봤을 때 처음에는 환영의 생각을 한 1분 정도 하다가 걱정을 했었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는 석유파동을 겪었죠. 석유파도 원유가 들어와야 되는데 갑자기 원유값이 뛰면서 전 세계적으로 원유를 규약해서 해서 국가별로 혈안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유, 석유는 국가의 혈액과 같은 거니까요. 만약에 그때 국가가 진행되지 않는 다른 채널로 석유를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밝혀진 바도 있지만 그 파이자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우리가 인증된 화이자 본사로만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자재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단체에서도 좀 더 신중한 그런 선택과 발표를 통해서 국민분들의 혼란을 좀 줄였으면 하는 그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 사례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선도국, 백신 접종 선도국으로 좀 불리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또 여행객 통제를 강화하는 모습이 보이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 영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오늘부터 해제입니다. 그래서 0시를 기점으로 이 맥주집에 사람들이 이제 모이고 해서 우리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했지만 그러고 나서 확진자 숫자가 1,800명, 2,000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3, 4천 명으로 늘고 있고 또 사실 영국은 지금 영국이 그 유럽연합에서 탈퇴했지만 한 나라랑 같습니다. 국내선처럼 비행기가 다니는데요. 포르투갈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행객 등을 통해서 인도계 변이, 남아공 변이 등이 다수가 발견이 되면서 네. 긴장을 끈을 놓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언제부터 21일부터는 완전히 봉쇄를 풀겠다라고 얘기한 상황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거 주는 시사점이 있죠. 그렇죠. 앞으로도 특정 국가뿐만 아니라 위험 지역에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위험 지역 외에도 다수의 변이 지역이 발견된다고 하면은 물론 개방을 하지만 그쪽에서 들어오신 분들에서는 현재 우리가 잘하고 있는 입국 후 14일 격리나 좀 더 꼼꼼한 PCR 검사 등을 통해서 방역에 이런 거름막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할 거로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께서 지금 인도 변이에 대한 우려를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인도 변이가 얼마나 전파력이 센지 그리고 그 치명률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분석 결과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우선은 이 변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바이러스 본인의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는 숙주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서 점점점 약해집니다. 하지만 전파력은 빨라지거든요. 인도 안에서의 데이터를 보면은 전파력도 많고 치명률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걱정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영국 등에서 확인되고 미국 등에서 확인되는 거 보면은 전파력은 약 1.56배 정도 빠른 것으로 나와 있지만 치명률이나 이거에 따라서 입원을 더 많이 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는 아직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바이러스의 변이는
우리 몸 인간의 숙주와 결합하기 더 쉽고 예방접종이나 치료제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전파력이 점점 더 강해질 거로 판단이 됩니다. 네. 토착화된다는 의미입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H1N1 2009년 신종 풀 때 우리가 치명률도 높고 당시 우리나라 확진자 숫자도 거의 76만 명이었습니다. 1년 사이에. 지금 우리 코로나19보다 확진자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성 독감으로 토착화가 되면서 사망자도 줄고 예방접종을 전 국민이 안 맞아도 대유행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즉 그렇지만 이 감염력은 초기에 S그룹, V그룹처럼 중국 등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보다는 전염력은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그 점점 치명률,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전파력은 세지지만 치명률은 낮아지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려가 큰 게 치명률이 낮고 전파력이 셌을 경우에 우리 의료 체계, 그러니까 감염자가 급속하게 늘어났을 경우에 우리 의료 체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다행인 게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19를 전혀 모를 때 그리고 만 60세 이상의 또는 중증 만성 질환자에 대한 예방접종이 전혀 없을 때는 사실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어떤 과정으로 사망이나 중증 환자가 될지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고령층에 대해서 안전하게 모실 수가 있기 때문에 즉 H1N1 신종 풀 때처럼 그때는 정말 우리가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방접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또 고령층에 대해서 예방접종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현재의 의료 상황으로도 마치 독감처럼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방접종이 진행이 된다고 하고 또 변이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 치명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아마 2, 3년에서 길게는 5년, 7년 후에는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계절성 독감처럼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질환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